요즘 따라 무언가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기억이 서서히 아주 조용히 당신도 모르게 침식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뉴스 속의 속보로 알리는 경고가 아닙니다. 폭발처럼 갑작스럽게 터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아주 작고 사소한 방식으로 당신이 신경 쓰지 않을 만큼의 조각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왜 그런 꿈을 꿨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이것은 외부 세계의 위기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위기입니다. 당신의 생각 사이사이에 어떤 무언가가 스며들어와 당신의 내면을 다시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허락도 없이, 아무런 소리도 없이, 단지 아주 조금씩 당신의 내면의 빛을 어둡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 어둠은 너무 오랫동안 존재해 왔기에 이제는 당신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집중이 잘 안 되고 머릿속이 멍하고 마치 내 몸에 낯선 이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면 당신은 상상 속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감정은 현대 사회 속 수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무언의 공통된 증상입니다. 기억은 단순한 정보의 저장소가 아닙니다. 기억은 정체성의 접착제이며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이어주는 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기억의 침식을 겪고 있습니다. 노화나 사고 때문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극과 주의 분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매 순간 넘쳐나는 이미지, 소리, 알림, 피드, 그리고 끊임없는 선택의 강요 속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발적인 집중을 할 수 없고 어느새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눈앞의 순간은 지나가지만 그것이 내 안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마치 사라지는 잉크로 삶을 써 내려가는 것처럼 기억은 흔적 없이 증발해버립니다. 이러한 변화는 급격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조금씩, 그러나 끊임없이. 당신은 최근 만난 사람의 이름을 잊습니다. 사진 속 당신의 웃음을 보며 그 당시의 감정이나 맥락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쓰려고 앉지만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조각들이 사라집니다. 결국 기억의 손실은 단지 사실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왜 시작했는지, 무엇을 위해 달렸는지, 왜 그것이 중요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살아있음의 실감은 희미해지고 맙니다. 이는 나태함이나 나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과자극 속에서 무감각해진 뇌의 외침입니다. 당신은 불꽃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것이 너무 조용해져서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의 공간 속에서 알고리즘은 당신을 대신해 새로운 정체성을 조용히 만들어갑니다. 당신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선택의 폭이 좁아졌고 당신이 보게 될 세상은 필터링되고 편집된 버전일 뿐입니다. 당신의 반응은 예측되고 당신의 감정은 수집되며 당신은 점점 패턴화된 존재로 변해갑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의 진짜 위협입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지우고 있는 중인데 당신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이 글을 읽으며 가슴 한쪽이 뭉클했다면 혹은 어떤 말에 찔리듯 공감이 잃었다면 당신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내면 어딘가에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 여전히 빛나는 불씨처럼.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바로 그 자각의 순간이 귀환의 첫걸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여정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예전엔 분명 열정적이었고 무엇이든 깊이 느끼고 행동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감정이 무뎌지고 세상이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가 무서운 것임을 깨닫기도 전에 이미 그 안에 잠겨버리고 맙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자극을 우리에게 쏟아냅니다. 알림 소리, 끝없는 피드, 쉬지 않고 흘러가는 뉴스, 반복되는 클릭과 스크롤. 우리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점점 더 자기 자신과는 단절되어 갑니다.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느낄 틈을 잃고 감정은 무뎌지며 내면은 점점 공허해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움직이고 말하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위 속에 나라는 존재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정적 마비는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신호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느끼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무감각하게 만든 결과입니다. 마치 몸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감각을 차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 또한 과도한 자극에 대응하려고 자신을 차단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차단이 감정뿐 아니라 정체성마저 흐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내가 누구였더라? 라는 질문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적 마비 상태에서는 삶의 의미가 희미해집니다. 예전에는 가슴 뛰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귀찮게 느껴지고 중요한 관계조차도 무관심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꾸 피곤하다, 의욕이 없다는 말로 스스로를 설명하지만 실은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감각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우리는 점점 외부 세계가 설계한 콘텐츠, 알고리즘, 트렌드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반응하고 웃고 분노하고 판단하지만 그 감정들이 진짜 나의 것인지 점점 알 수 없게 됩니다. 정체성은 단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구성하는 중심입니다. 하지만 감각이 무뎌지고 마음이 다치면 그 중심은 흔들립니다. 삶은 반복되는 일상으로 축소되고 자기 자신과의 연결은 끊기고 맙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든 삶을 더 이상 살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글을 읽고 무언가 찔리는 감정이 들었다면 아마 어디 내면 어딘가엔 살아있는 진짜 나가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소음 속에 묻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불러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순간부터. 감정을 다시 느끼고 예전의 나를 기억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를 떠올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것이며 그것은 곧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그 감정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잊혀진 나를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이고 느끼고 흔들리고 아파하면서도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잠시 멈춰 내 안의 침묵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여전히 여기 있어. 당신은 요즘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마치 내 삶인데 내가 아닌 누군가의 삶을 구경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아무리 바쁘게 움직이고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해도 어딘가 공허하고 낯선 기분.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 모두가 마주하고 있는 조용한 정체성의 침식입니다. 이 감정은 단번에 몰려오는 것도 아니고 눈에 띄게 변화를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조용하게, 너무도 익숙한 방식으로 서서히 스며듭니다. 당신은 여전히 일하고 말하고 웃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무뎌지고 선택하기보다는 반응하며 살기보다는 단지 기능할 뿐입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이미 선택지 자체가 조작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접하는 콘텐츠, 뉴스, 여론, 심지어 감정마저도 알고리즘과 설계된 자극에 의해 유도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흐름 속에 끌려가며 존재할 뿐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언제 반응하며 어떤 자극에 민감한지를 AI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패턴이 됩니다. 감정적 반응이 수집되고 행동이 분석되며 우리는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점점 더 쉽게 조작 가능한 상태로 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콘텐츠 개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축소와 재구성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제한되고 필터링되고 설계된 방향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선택하지 못합니다. 대신 선택된 것 안에서 반응할 뿐입니다. 이처럼 외부의 자극이 우리 내면을 설계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없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과정이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나를 위한 정보 같고 나와 맞는 콘텐츠 같고 나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시스템 같지만 실은 그 안에서 진짜 나의 목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 목소리를 흉내낸 기계가 대신 말을 하고 내가 원하는 척하는 감정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감정이 무뎌지고 기억은 희미해지고 방향은 흐릿해집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잇는 실은 점점 끊어지고 어느새 우리는 삶의 흐름 속에서 그저 사라지는 존재가 됩니다. 한때는 명확했던 꿈과 목표도 사라지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조차 가물가물해집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이미 우리는 나라는 사람의 중심을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길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내 감정이 무뎌졌다는 걸 인정하는 것, 더 이상 예전처럼 느끼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나도 모르게 침묵하게 된 나의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들으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진짜 나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너무 많은 소음 속에, 너무 많은 반응 속에 묻혀 있을 뿐입니다. 그 기억은 아직 내 안 어딘가에 살아 있습니다. 감정도, 열정도, 방향도 다시 불러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만 과연 살아있다고 느끼고 있나요? 일상 속 모든 일들을 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삶이 어딘가 허공을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나요? 눈앞의 순간들은 스쳐 지나가고 감정은 희미하며 과거의 기억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겪고 있는 인지적 표류, cognitive drift의 본질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기억력 감퇴나 피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차원의 문제, 즉 자아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더 이상 마음에 깊이 새겨지지 않고 감정은 순간의 반응으로만 스쳐갑니다. 그렇게 삶은 점점 지나가는 장면이 되고 우리는 관객이 되어버립니다. 되려고 우리는 이는 스마트폰과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끊임없는 정보의 흐름 속에서 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과학은 말합니다. 충분한 집중 없는 경험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지 않는다고. 즉, 우리는 어떤 순간을 실제로 겪었을지언정 뇌는 그것을 기억으로 남기지 못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난 몇 달, 몇 년을 돌아보며 그땐 무슨 생각을 했더라? 정말 행복했었나? 라는 막연한 감각만을 떠올릴 수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기억이 사라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미의 붕괴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원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곧 삶의 의미가 증발하는 것이고 정체성의 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표류는 갑작스럽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어제 나눈 대화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진 속의 웃음 뒤에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내면의 연결고리를 잃고 스스로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정체성의 연속성 상실이라 부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나를 연결하는 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아는 흩어지고 삶은 공허해지고 나는 단지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껍데기로 변해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흐름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으며 어딘가 마음이 찡하거나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난다면 아직 당신 안에 살아있는 기억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표류는 끝이 아니라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흐려진 것이며 다시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고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왜 이런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스스로를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기억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존재의 근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되찾는 여정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혼란, 뉴스 속의 충격적인 사건들,
사회 시스템의 불합리를 문제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 진짜 오류, 글리치는 외부가 아니라 바로 내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전보다 감정이 무뎌지고 생각이 흐려지며 어느 순간부터 방향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예전엔 확실했던 이것이 나야 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지금은 무엇을 좋아했는지, 왜 살고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게 느껴지지는 않나요? 이것이 바로 내면의 고요한 붕괴입니다. 이 변화는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강제로 빼앗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아주 부드럽고 조용하게 당신의 안에서 일어납니다. 익숙한 콘텐츠, 반복되는 반응, 끊임없는 소셜 미디어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단지 관심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서서히 지워가는 과정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 과정이 마치 당신 자신의 선택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훈련받고 조정된 것입니다. 불편한 감정을 피하도록, 조용한 시간을 무서워하도록, 침묵 속에서 불안해지도록 길들여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침묵과 공간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잊게 됩니다. 더 이상 진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타인의 기준에 맞춰 꾸며진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안전하고 사회적으로 허용된 말과 행동만을 반복하면서 점점 내면의 진실은 침묵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는 언젠가 스스로를 보며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의 오류는 단순한 스트레스나 피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세상이 제시하는 역할과 정체성에 자신을 맞추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는 자아가 아닌 프로그래밍된 반응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도 당신은 무언가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무언가 잊고 지냈던 감정이 떠오른다면 아직 당신 안에 기억하는 힘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당신은 지워진 것이 아니라 단지 묻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원래의 자아가 숨쉬고 있으며 그 목소리는 작고 미약할지라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공간과 침묵을 허락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됩니다. 나는 왜 조용해졌는가? 나는 언제부터 감정을 말하지 않게 되었는가? 내가 입고 있는 이 가면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질문들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자신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진짜 오류는 외부 세계가 아닙니다. 진짜 오류는 우리가 자기 자신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 그 단절의 침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연결함으로써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 단절을 자각했다면 이미 회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 자신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느낌이 들 때, 혹은 아무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할 때 그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답은 거창한 변화나 극적인 결심이 아닙니다. 회복의 시작은 아주 단순한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침묵하는 법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틈새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잠깐의 정적조차 불편하게 느끼며 항상 무언가를 보고 듣고 반응하도록 훈련되어 왔습니다. 이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와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끊어짐을 자각하는 순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처음 해야 할 일은 멈추는 것입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집어들 때, 이유 없이 피드를 스크롤할 때, 알림을 확인할 때, 그 행위를 비판하거나 멈추려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세요. 아, 내가 또 이 행동을 반복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트랜스 상태에서 한 걸음 빠져나오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자각의 첫걸음입니다. 자각은 판단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살고 있지라는 자책이 아니라 단지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행위입니다. 그 알아차림이 쌓일 때 우리는 점차 감정과 연결되고 자기 내면과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사회적 가면, 괜찮은 척, 바쁜 척, 긍정적인 척, 이 가면은 때로 우리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고 감추게 만듭니다. 자각의 길을 가려면 이 가면을 인식하고 아주 작더라도 진짜 말을 꺼내야 합니다. 나 요즘 지쳤어. 무언가 허전해. 예전에 내가 그리워. 이런 말들이 바로 당신 안의 진실에 닿는 첫 신호입니다. 그 다음은 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감정은 머릿속이 아니라 몸속에 존재합니다. 자각의 다음 단계는 내 몸의 감각을 다시 느끼는 것입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 공기가 폐로 들어오고 나가는 움직임, 가슴의 두근거림, 이런 작고 평범한 감각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생각에서 빠져나와 존재 그 자체로 돌아오게 됩니다. 몸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그러니 몸을 느끼는 것은 지금 여기에 다시 발 딛는 것입니다. 자극과 판단에서 벗어나 그저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회복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작은 일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세수하기 전 촛불 하나를 켜는 것,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시는 것, 커피를 마시며 스스로에게 고생했어 라고 속삭이는 것, 이처럼 평범한 행위를 의식적인 순간으로 전환시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느리고 작지만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전히 기억하고 여전히 느낄 수 있으며 여전히 돌아올 수 있습니다. 회복의 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자아는 거창한 목표나 화려한 성공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순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때 우리는 점점 잊혀졌던 자신을 다시 찾아갈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비교, 완벽한 이미지, 성과 중심의 삶을 강조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진짜 나보다 보여지는 나에 집중하게 됩니다. SNS에 올리는 사진, 말투, 선택, 심지어 감정 표현마저도 누군가에게 괜찮아 보이기 위한 것으로 변질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 가면은 처음에는 나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그러나 진실은 해방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 진실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요즘 너무 지쳐.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어. 예전에 내가 그리워. 이런 작고 솔직한 고백이 진실의 시작입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거울 앞에서, 종이 위에서, 혹은 마음속에서라도.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당신은 이미 가면 너머의 진짜 자아와 다시 연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몸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생각, 걱정, 분석, 계획. 하지만 몸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몸을 느끼는 것은 곧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의 연습입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딛고 있는 감각, 숨이 폐를 지나 가슴으로 퍼지는 감각, 손끝에 닿는 촉감. 이런 단순한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현실과 연결됩니다. 존재감을 회복하는 순간 생각과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되찾게 됩니다. 몸은 항상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억눌린 감정, 미루어진 욕망, 눌려있던 고통은 모두 몸속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집중하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조용히 그 감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마음이 외면했던 진실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치유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사소한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촛불 하나를 켜고 글을 쓰는 일, 커피를 마시기 전 잠깐의 침묵을 갖는 일, 식탁에 앉아 음식을 음미하며 나는 여기 있다고 느끼는 일. 이처럼 작고 평범한 순간들이 바로 우리가 다시 존재감을 회복하는 길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되찾는 영적인 실천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몸을 느끼며 사소한 순간을 의식하는 삶은 결국 나는 나다라는 확신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당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잊힌 것도 아닙니다. 단지 소음 속에 묻혀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진실과 함께 숨쉬며 다시 돌아오세요.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늘 특별한 순간만을 기억하려 합니다. 여행, 축제, 성취, 기념일 같은 눈에 띄는 경험만이 의미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삶은 거창한 사건들 사이에 존재합니다. 아주 평범한 순간들 속에 진짜 나와 연결되는 신성함이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동작, 찻잔에 물을 붓는 행위, 세수를 하며 얼굴에 닿는 물의 감촉. 이런 사소한 행위들은 반복되고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바로 그 속에 깨어있는 나가 들어설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무심코 지나치는 이 순간들을 의식의 빛으로 비출 때 삶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신경과학은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에 따라 연결 구조가 바뀝니다. 즉, 의식적인 주의는 곧 정체성과 기억을 재구성하는 힘이 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물의 온도를 느끼고 커피 향을 맡으며 숨을 들이쉴 때 뇌는 그 순간을 실제하는 삶으로 저장합니다. 이런 작은 집중들이 쌓이면 우리는 흐려졌던 자아의 감각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성함을 회복한다는 것은 거창한 의식을 행하거나 특별한 장소에 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을 하나의 의식처럼 다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글을 쓰기 전 작은 촛불을 켜는 행위, 방 정리를 하며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들이는 행위, 식사를 하기 전 잠시 감사의 말을 속으로 되뇌는 것. 이처럼 간단한 동작 하나도 의도를 담는 순간 그것은 신성한 행위로 변합니다. 이러한 작은 의식들은 우리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무너진 주의력과 감정의 균형을 회복시켜 줍니다. 특히 디지털 세계에 노출되어 끊임없이 반응하고 소비만 하는 뇌에게 이처럼 천천히 주의 깊게 수행하는 행동은 멈춤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 다시 연결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누구를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나를 위한 진심 어린 행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가장 진실한 자아와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이 세탁물을 개며 나는 지금 여기 있다고 느끼는 순간, 양치질을 하며 나는 나를 돌보고 있다고 인식하는 순간,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자아의 근육을 다시 단단히 세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되찾는 가장 부드럽고 강력한 길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더 이상 반복되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깨어있는 존재로 살아있다는 가장 선명한 증거입니다. 이제 질문해 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평범한 순간을 신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삶이 안개처럼 흐릿할 때 기억은 희미해지고 방향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진짜 나로 돌아갈 길이 존재합니다. 그 길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흔적을 남기는 것, 기억의 조각들을 의도적으로 삶 속에 심어두는 것입니다. 이 흔적은 거창하거나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작고 개인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의 끝에 종이 한 장에 적어보는 한 문장, 나는 오늘도 존재했다. 이 순간 나는 나였다. 혹은 당신만 이해할 수 있는 짧은 상징적인 말 한마디. 그런 문장이 당신의 거울, 책상, 냉장고 위에 붙어 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종이를 넘어선 자기 존재의 증거가 됩니다. 왜 이 작은 문장이 중요한 걸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피드, 알림, 대화, 비교, 뉴스, 모든 것이 우리의 내면을 흔들고 외부의 소리에 반응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정신은 분산되고 자기 자신과의 연결은 느슨해지죠. 바로 그때 이 작은 흔적은 말합니다. 잠깐, 넌 누구였지? 오늘 너는 무엇을 느꼈니? 내 영은 여전히 살아있어. 이러한 흔적은 단지 기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영혼의 나침반입니다. 방황할 때마다 돌아올 수 있는 작은 불빛, 흔들릴 때 손잡을 수 있는 줄, 다시 방향을 되찾게 해주는 이정표. 마치 동화 속 헤매던 아이들이 빵 조각을 남기듯 우리 역시 혼란의 숲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의식적으로 자취를 남겨야 합니다. 그 흔적이 쌓이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왜 했는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단지 살아있었다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있었는가를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내 깊은 내면을 향한 메시지. 그것이 때로는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며 새로운 결심이 됩니다. 나는 오늘 작지만 의미 있는 걸 했다. 나는 잊지 않겠다. 이 느낌, 이 생각, 이 감정, 이건 나야. 기억은 단지 두뇌 속 정보의 저장이 아닙니다. 기억은 정체성의 본질이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뿔입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휘발성이 강합니다. 방심하면 사라지고 소음 속에 파묻히며 일상의 반복 속에서 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억을 의도적으로 불러와야 합니다. 다시 꺼내보고, 다시 적어보고, 다시 느껴보는 것,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자아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주 작고 진실한 한 문장을 남겨보세요. 당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면 더욱 좋습니다. 그 문장은 언젠가 어두운 날, 다시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과거의 당신이 미래의 당신에게 남긴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기억은 언제나 길을 되돌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지금 당신이 남기는 작은 흔적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거대한 외침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위, 저항, 해체. 우리는 그런 격렬한 장면들에서 혁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조용하고 복잡한 시대의 진짜 혁명은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기억을 되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였는가, 무엇을 믿었는가, 무엇을 꿈꾸었는가를 다시 꺼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지금의 세상이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 빠른 것, 자극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과거를 돌아볼 틈을 주지 않고 매 순간을 업데이트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는 깊이 생각하기보다 반응에 익숙해지고 진심보다 효율을 따지게 되며 어느새 기억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을 잃는 순간 우리는 조종당하기 쉬운 존재가 됩니다. 누가 우리의 이야기를 써주든지 무관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기억하지 못하면 외부는 우리를 대신 정의하고 대신 설계하며 대신 살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대의 지배 구조입니다. 거창한 억압 없이도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아닌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서 빠져나오는 열쇠는 분명합니다. 기억하라. 내가 진짜로 원했던 삶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던 진실을, 내 안에서 소리치던 열정과 미완성의 꿈들을,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예전의 삶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고 눈을 감아도 보였던 스크립트가 가짜처럼 느껴지며 우리는 서서히 자기 자신을 다시 살아내고자 하는 본능에 이끌리게 됩니다.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쓰는 힘입니다. 한 줄 한 줄 잊혀졌던 나의 이야기, 나의 가치, 나의 방향을 되살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납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였는가? 무엇을 잊고 살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그 기억을 내가 버린 것인가? 아니면 빼앗긴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조용한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깨어난 사람이며 자신의 삶을 다시 되찾으려는 기억의 혁명가입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숨어 있을 뿐입니다. 스크롤 속에서, 타인의 기대 속에서, 바쁘다는 핑계 속에 숨어 있는 진짜 나의 조각들을 다시 불러낼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나 예전엔 이런 걸 좋아했지. 내가 진짜 하고 싶던 말이 있었어. 그때 느꼈던 감정은 진짜였어. 이런 사소하지만 진실한 기억들이 당신을 다시 중심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의 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흐릿했던 자아는 다시 또렷해지고 무기력했던 마음은 다시 불타오르게 됩니다. 이제 그 무엇보다 중요한 단어는 기억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기이며 방패이며 나침반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잊게 하려 할 때 당신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는 순간 혁명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